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PPS 대비 실전 모의고사 1회차 2부에서 이제 독해 문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자, 첫 문제는 10번 문항인데, 일단 지금 요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그 시험은요, 어차피 시험 범위에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외부 지문 또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기억력에 의존을 해서 정답을 콕 골라내는 능력 또한 좋은 거예요. 노력의 결과물이니까.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고득점을 위해서는요, 외부 지문 또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낯선 지문을 처음 딱 바라봤을 때 정답을 올바른 방식으로 찾아가는 방법, 즉 올바른 문제 풀이법이겠죠. 제가 2부에서는 독해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2부에서는요, 정답을 올바르게 찾아가는 정답의 추론 근거를 잡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바라보시면은 지금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바라볼 때는요, 무조건 우리가 타겟팅부터 정확하게 잡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빈칸이 포함된 문장 A 파트를 먼저 바라보시면요, 한번 보자.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지? In other words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문장이 시작되는가 하면은 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고자 하는 어떠한 팀을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추구하는 팀이 어떠한 팀인지 나머지 부분을 읽어가면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A에서 어떤 팀을 우리가 찾아가는지 빈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봅시다. 바로 여기에 등장하기 시작하죠. 우리는요, 딱히 원하지 않는데요. 뭐를 원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Who are the same. 똑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딱히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팀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어야 돼?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A 자리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요, 당연히 요 내용과는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야만 하다 보니까는 여기 자리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요, 일단 골라봅시다. 1번 simplified, 단순화된 것은요, 얘들아 잘 봐봐. 단순화되어 있다는 것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순화되어 있다는 것은 비슷한 색깔끼리 모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양한 색깔들이 모이는 겁니까? 비슷한 색깔들끼리 모이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무조건 탈락이죠. 더불어서 2번과 3번을 바라보시면요, unified 하게 되면요, 하나로 통일된 통일된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2번과 3번 또한 절대적으로 정답이 될 수는 없겠네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확실한 것은 정답은 4번과 5번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파트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만 하는데, 지금 B파트의 정보는요, 여기서부터 한번 바라보세요. where에서부터 지금 수식이죠. 됐어요? 그 팀인데 아까 전에 어떤 팀이었어? 다양한 diversified 되어 있는 그러한 팀이었잖아. 그 팀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정보는 구성원들이요, 하게 되는 행동이네. 누구한테 하는 거야? one another, 서로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찾아야만 하는 거겠죠.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일단 나머지 부분을 한번 읽어가면서 어떤 행동을 우리 구성원들은 하게 되는지 한번 찾아볼 건데요. 봅시다.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추론 근거였지. 왜? 얘들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는 이 팀 안에서 구성원들이 하는 거였어. 괜찮아? 그런데 바로 딱 등장했잖아. 어떻게 등장했니? 팀 안에서. 됐어요. some, 몇몇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성원들에 해당하는 말이겠죠. 오케이. 그럼 빡 눈치채셔야 되는 게, 여기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의미하는 거겠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서만 단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구성원들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그랬니? 아니면은 다양화되어 있다 그랬니? 다양화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설명이 이어지는가 하면은 또 등장하는 거죠. 네, 여기에 바로 두 번째 구성원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등장했고요. 뿐만 아니라 계속 들어갑니다. some 또다시 한번 몇몇 사람들은요 뭐 할 필요가 있대요?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창의적인 strength, 다시 말해서 창의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아,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창의력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 들어갑니다.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요 뭐일 필요가 있대요. 즉 용기를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또한 필요하대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또 some 몇몇 사람들은요 반드시 imagination, 어떤 상상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다양한 팀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무려 몇 가지의 썸이 등장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정도가 등장했네요. 이 다섯 가지의 사람들이 지금 일반화 시켜 보면요 각자의 뭐가 있죠? 역할이 존재하는 거네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요, 그 안에서, 그 팀 안에서 구성원들이 하게 되는 내용은요 요거죠. 각자 다른 역할, 각자 다른 행동. 요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요 정도 잡아놓고 이게 이제 잡혔다라고 하면은 정답은 너무나 선명하죠?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바라보면은 네, 싹 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정답에 대한 보기를 줄여놨었기 때문에 4번과 5번 야, 솔직히 이건 진짜 인정하자.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잖아.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형태가 비슷한 거 가지고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그냥 생긴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출제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한다 그랬죠. 어디가? 배제고가. 그래서 배제고 예상 문제에다가 이걸 만들었어. 누가? 내가. 칭찬해 주세요.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서는요 compliment 하게 되면은요 뭐 칭찬하다는 뜻이고요. 봐, 여기서도 나오잖아. 칭찬해 달라고. 칭찬하다. 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compliment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이죠? compliment 하게 되면은 보완하다. 보완하다 내지는 보충하다. 서로를 보충해주다 라는 의미로, 아까 그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요 서로 칭찬해주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각자가 하는 역할이 다르게 존재하면서 하나의 팀을 이루었잖아. 뭘로 가시면 되겠다? 요거겠죠? 정답은? 괜찮으시죠? 네, 요 정도로 잡으시면은 간단하게 10번 문제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은 선지를 바라보면은 다른 유형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지금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결어를 물어보고 있는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거는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뭐 선생님만의 뭐 어떤 독특한 방법이라던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볼까? 즉 우리가 하나의 단락의 글을 읽어갈 때, 아니 지금 요 문장과 바로 직접 문장, 요 문장 간의 관계를 지금 우리가 파악하려고 할 때 저 앞에 있었던 동떨어진 이 문장이 직접적인 연결을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아니겠죠. 무슨 말이냐? 지금 요 문장과 만약에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연결성을 알려주는 거는 당연히 요 해당 문장과 다음 문장과의 그 사이점에서 직접적인 연결성을 드러내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할 적절한 연결어는 무조건적으로 1차적으로 직전 문장과 당연히 직후 문장만을 직접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왜 안 넘어가? 아이고,
자, 봅시다. 지금 A 파트 앞에서는 자, 봐봐. 요 지문에서 사실은 이것도 진짜 제가 강력하게 믿고 있는 지문 중에 하나거든요. 똑같이 나올 거라고. 자, 어디 포인트인가 하면은 이 문제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 봐봐. 일단은 A 파트 앞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죠? 감사할 거래요. 됐죠? 누구를? 당신의 친구의 도움에 대해서 당신은 감사함을 느끼게 될 거래요. 괜찮지? 그런데 A 파트 뒤를 한번 가볼까? 블라블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를 바라봤더니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 거야? 너는 결코 감사하지 않을 거래요. 됐냐? 둘 중에 골라. 지금 여기는 순접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면은 역접으로 들어가야 돼? 일단 기본적인 방향성은 무조건적으로 역접으로 잡을 수 있겠다. 괜찮아요? 그러면 선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보시면은 Therefore, 안녕. 갑자기 무슨 결론이야. However, 역접이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On the other hand 하게 되면요. 반면에 라는 의미겠죠. 일단 역접의 계열이니까 괜찮아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in addition이라고 하는 거 게다가 안녕. Furthermore, 게다가 안녕. 지워버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2번과 3번 안쪽에서 무조건 정답은 나오겠다. 괜찮으시죠?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하러 이제 B파트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B파트를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잘 봐봐. 자, B파트를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기 전에 얘들아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은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표현을 했다고 치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히려라는 말이 만약에 왔어요. 그러면은 그 뒤에 와야 하는 내용은 오히려 사랑해 라는 말이 오는 게 맞나요? 아니면 너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 극혐이야 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 빨리 골라봐.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만약에 1번이 맞다라고 하면은 살짝 정신분열증이 있는 겁니다. 아니 얘들아 봐봐. 사랑하지 않는다며. 근데 또 사랑해요? 이게 무슨 정신분열이야. 즉 오히려라는 이 표현에 크게 집착하지 마시고 한번 바라봐봐.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싫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말이 요런 표현이 문장 내에서 지금 하는 기능은 결국에는 강조의 표현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구나. 이해되시겠어요? 하지만 지금 요 안에서는요. 이러한 논리로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앞에서 반드시 부정어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표현 뒤에 이어지는 말은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부정어까지 포함을 한 요 내용 있죠. 이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이 내용과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똑같은 방향성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영어에는 이런 말에 해당하는 표현이 선생님 뭐가 있나요? 2번에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rather라던가 혹은 instead 요런 표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오히려 내지는 대신에 그 정도의 의미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는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조건 반대의 계열로 흐를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선생님 말 잘 들어. 하지만 이렇게 부정어가 직접 문장에서 결합이 되어 있을 때에는 이런 표현은 rather라던가 instead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요. 강조의 표현으로 사용이 될 수 있으니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부정어를 포함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오히려 더 강력한 극혐한다라는 요런 내용으로 이어져야만 한다고.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지금 여기에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요 지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고에서 정말 출제할 만한 확률이 꽤나 높은 그런 지문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화 시켜 놓은 겁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지문 내에서 여러분들 한번 봐봐. 분명히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지. 됐어요? 감사하지 않는데 만약에 여기 자리에 instead라던가 혹은 rather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은 감사하지 않는 것은 둘째 치고 훨씬 더 감사하지 않는 부정적 계열로 이어져야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니냐 다를까 확인을 해봤더니 그 뒤에는요, 감사하는 거는 커녕 고사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건요, 너는 정말로 굉장히 황당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래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제 보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정답으로 나왔던 게 instead와 for example이었죠. 이해되시겠어요? 얘들아, 예시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음식을 먹었다. 예를 들어서 그 음식에 하나의 종류가 등장해야만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봐봐. 얘는 앞에서는 당신은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예시가 들 거면은 뭐 그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음을 뭐 표현한다. 뭐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해야 돼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거는 고사하고 훨씬 더 뭐 할 거래? 굉장히 혼란에 빠져들 거래요. 혼돈에 빠져들 거래요. 이해됐죠? 즉 마이너스적인 분위기와 마이너스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즉 강조의 표현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for example이 아니라 instead로서 들어갈 수 있다 보니 요 표현 자체를 요 위치에다가 잘 기억하시는 것은 당연하고요. 더불어서 정말로 출제를 하고 싶었으나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문장 삽입으로도 반드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꼭꼭꼭 요 지문은 특히나 요 문장 instead 문장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정말 1차 PPST 1차 시험에서 시험 현장에서 마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죠? 꼭 잡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정답은 그래서 instead가 맞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그 다음 문제가 몇 번이죠? 네, 12번 문제네요 벌써. 그러니까 나만 벌써인가? 너넨 지겹니? 자, 들어가 봅시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제 빈칸 추론 부분인데, 자, 누가 뭐 하는 거죠? 캠핑 트립인데요. 그곳에서 각자의 사람들은요, attempted 시도한대요. 뭐 하려고? 획득하려고. 최고의 블라블라를 획득하려고 한대요. 아, 그럼 요거는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거네? 이해됐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꼼꼼히 한번 바라보시면요, 최대한의 블라블라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 최종 결과물이 이걸 가지려고 했더니 이어지게 되는 최종 결과물은요, 재앙 그리고 불행으로 이어지네요. 이해되셨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는 A 값으로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는 사람들이요, A를 가지게 되었더니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망하는 거예요? 재앙을 가지게 된다고 했으니까. 됐죠? 그러면 본문 어딘가에서는 뭐 비유적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뭐 대조의 전기법이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전기법이 사용이 될 수는 있겠으나 분명히 A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사람들이 추구했을 때 그때 망하는 최종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타겟팅 잡아놓고 찾으시면 돼요. 됐죠? 자, 갑시다. 가봤더니 어머나,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래. 이것은 즉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부정적인 어감이 여기에 이미 내포되어 있죠.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 unbelievable과는 지금 다른 거잖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해되시겠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대절 이하에 대해서는요. 그 대절 이하의 내용이 뭐예요? 누군가가 어쩌면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뭐라고 말을 한대요? 내가 저녁 식사를 했으니 결국 너는 먹어서는 안 돼. 뭐 하지 않는다면요? 돈을 나한테 내지 않으면은 먹어선 안 된다라는 거 결국에는 반드시 뭐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내야만 한다라는 거죠. 즉 나한테 그만큼 보상을 너는 해야만 한다라는 거잖아. 이해됐죠? 즉 제값을 치러야만 한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뭐래요? 매우 부정적인 결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찾으셨죠? 우리 빈칸 A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은 돈 내라고 하게 되면은, 지불을 하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불행의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였잖아. 이해됐죠? 아,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A 값에 대한 단서는 잡았어요. 어떤 걸로 잡았지? pay. 돈 내라. 이해되시겠죠? 자, 요거부터 일단 잡아 놓고 그러면은 선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선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네, 그래서 페이가 여기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거고, 확인을 해보시면 기가 막힌 거죠. 또 어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또 생긴 모양이 비슷한 것들만 이렇게 기똥차게 찾아왔을까? 이거 누가 했다고? 제가 했어요. 칭찬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3번 선지 먼저 한번 가볼게요. 사실을 복습시키고 있는 거야. 컴플라이먼트 무슨 뜻이죠? 오케이, 너네들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되는 거 뭐야? 칭찬하다. 칭찬해주세요. 왜 이러니? 사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었어요. 이렇게 촬영 일정이 좀 막 밀려가지고, 그래서 밤 12시가 다 돼가다 보니까는 선생님이 제정신이 아닌가 봐. 미안해. 자, 갑시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뜻이죠? 수능하다. 꼭 잡아줘. 진짜 제발 부탁이야. 똑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컴피티션은 딱히 안 써도 되겠지? 그래도 뭐 배제 학생들 정도면 요 정도 알겠죠? 경쟁이라는 뜻이고요. 컴플리먼트, 아까 전에 또 등장했었네. 요거 무슨 뜻이었죠? 서로 보충해 주는 거. 되셨죠? 자, 그러면 compensation이라고 하는 요 단어의 뜻은 뭐죠? 요게 이제 보상이라는 뜻이죠. 결국에는 보상을 해준다. 그 값에 대해서 제값을 매겨준다. pay를 기준점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을 보상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하지만 조금 더 어렵게 선생님이 배제골 문제 레벨보다 한 단계 더 올렸던 게 사실은 뭐였냐면은, 우리 본문에는 compensation이 안 나와 있었죠. 뭐가 나와 있었어? reward로 나와 있었죠. 근데 reward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reward라고 하게 되면 너무나 쉬우니까 한 바퀴 더 꼬아서 compensation이라고 하는 동의어 패턴으로도 결합을 시켰죠. 근데 너네 학교 선생님들 동의어 패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잘 잡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동의어 패턴과 생긴 모양이 비슷한 어휘까지 쫙 모아서 완벽하게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 저는 누구예요? 박동빈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자, 갈게요. 민망해. 자, 제가 이 말을 자주 할 때는 민망할 때예요, 사실은요. 자, 계속 민망한가 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1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뭐를 풀고 있습니까? 빈칸 추론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빈칸 추론 별의별 이상한 기법, 괴상망측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단순합니다. 정보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정보는 딱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읽고 정확하게 타겟팅을 잡아놓고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서 요구했던 정보가 여기에 존재하네. 그럼 그 말을 기준점으로 삼고 선지에서 고르시면 끝이에요, 사실은요. 이걸 가지고 무슨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뭐 첫 문장일 때 빈칸, 뭐 마지막 문장일 때 빈칸의 뭐 접근법,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수능
그 출제위원이셨던 위원이셨던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런 기법이 존재하는지. 그런 거 없대요. 그냥 단서가 있으니 그 단서를 빨리 찾아서 최대한 비슷한 말로 집어넣는 게 빈칸이라고 평가원 출제위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일개 강사가 무슨 뭐 비법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그런 거 속지 마세요. 뭐만 믿으시면 돼요. 박동빈. 네. 칭찬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빠르게 해설만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읽어 찾아야 되는 정보의 대상은 봅시다. 조금 잘 안 보이실까봐요,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칠판도 여러 번 지우고 있는 저는 박동빈 강사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자, 갑시다. 이제. 자, 빈칸 포함된 문장 먼저 한번 바라볼게요. 타겟팅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After a certain age, 특정한 연령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됐죠? 그 이후에는 anxiety,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발생하게 된대요. 뭐 할 때? 뭐 블라블라 할 때. 뭐 블라블라 하면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단서로서 잡을 수 있는 거는 요 정도는 잡으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디를 잡을까? 특정한 연령 이후죠. 즉 여기를 우리가 선명하게 제가 잡으라고 하는 이유는 정규 수업 듣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딱 바라봤을 때 어떤 표현을 바라봤을 때 단서로서 잡을 단어들이 존재하고 단서로서 잡을 수 없는 단어들이 존재하는데 기준점은 뭐라 그랬어? 정규 수업생들. 반이어가 명확한 것들은 제가 기준점으로 잡으라 그랬죠. 즉 after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와의 반이입니까? before와 절대적인 반이어죠. 그러면 얘는 참 기준점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특정한 연령 이후야. 그 이전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취한다, 버린다. 다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쭉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거죠. Our children, 우리의 아이들이 존재하는데, 그리고 또 누구도 존재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부모님들도 존재한대요. 그러면 빠르게 선택을 한번 해볼까? 특정한 연령 이후니까 아이들을 말하는 거야? parents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parents들을 말하는 거구나. 괜찮으시죠? 그러면은 parents들에게 있어서 뭐가 등장한대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어떨 때? 뭐 블라블라 할 때래요. 그거 이제 찾으시면 된다고. 됐죠? 자, 확인해 보면은 그 부모님들은요 굉장히 horrified, 공포에 벌벌 떤대요. 이해됐죠? 즉 매우 꺼려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게 됐는데 뭐 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그들이 들었는데 반드시 참여해야만 한다고. 어디에다가? 문화인데 누구의? 그들의, 그렇지, 어디에다가? 손자 손녀들의 문화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듣고 나면은 그 조부모님들은요 어떻게 하게 된대요? horrified, 매우 공포에 벌벌 떤대요. 그러면 조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뭐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손자 문화 체험 내지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지게 된다? horrify, 엄청난 공포로 이어지게 된다. 됐어요? 자, 문맥상 지금 여기서 horrified라고 하는 단어와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은 문맥상 동의어로 처리를 해야겠죠. 당연히. 됐죠? 요 정도는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빈칸에 집어 넣어야 할 정보는 무조건 요 내용이네. 손자들의 문화체험. 요걸 기준점으로 잡아 놓고 이제 선지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자, 선지 싸움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자, 5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 문화 변화가 trivial 하게 되면 무슨 뜻이죠? 사소한이에요. 즉 문화 변화가 지금 큰 거야, 적은 거야? 작은 상황일 때 에이 설마 손자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공포에 벌벌 떤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죠. 사소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게 맞습니까? 사소한 게 아니라 문화 변화가 다가오는데, 그렇지, 급격한 문화 변화가 이어지게 되면은 걱정을 하게 된다. 요거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 한번 바라보세요. 요 내용과 정확하게 요 내용은요,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반대되는 내용이죠. 정답은 무조건 둘 중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문제, 전반적인 출제 패턴 자체가요. 아시겠죠? 요런 것까지 조금 야무지게 챙겨가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일단 여기서 제시문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To avoid this problem,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은 반드시 발전시켜야만 하는데 문제 해결 디자인 계획을요. 즉 이것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플랜을요. 됐죠? Before, 그리고 나서 당신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정보 수집을 시작해야만 하는데, 자, 요 지문을 가지고 앞 예측과 뒷 예측을 한번 많이 미흡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직은 많이 미흡할 수 있겠지만 한번 시도해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시그널로서 잡을 수 있는 거는 요 표현이 아닐까? 그렇지, 요거 this problem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요 문장이 1번 자리에 들어가든 2번 자리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해당 문장 앞에서는요, this problem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게 존재해야만 하는 거겠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한번 바라봤더니 여기에 사실 등장했잖아. 익사하게 된대요. 물에 허우적거리는데 뭐 어디에서? 홍수입니다. 정보의 홍수에 빠져든다. 얘들아, 색깔을 잘못 들어갔어요. 요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뭘로 지금 잡을 수 있는 걸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문제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은 이 문장 뒤에 이어질 내용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면요. 봅시다. 그렇죠.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해서 당연히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그렇지, 여기에서 You are trying to solve, 이제 해결하기 시작하네요. 됐나요? 그러면 직접 문장에서 지금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으며 그 2번 자리 뒤에서 실제로 뭐 하고 있다? 해결을 제시를 하고 있으니 괜찮죠? 우리는 정답은 몇 번으로 가시면 되겠다? 그래, 무조건 요 2번으로 콕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 있겠으나 실제로 PPST 내에서도 너네 조금 방심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잘 들어, 경찰대 문제도 출제가 되었어요, 작년에. 뿐만 아니라 수능 완성 완벽하게 고3 난이도 지문들을 가지고 막 때려 붙기 시작하는 것도 지금 현재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 문제만 집어 넣었어요. 1차에서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추첨제이기도 했고 그렇게까지 막 어렵게 막 출제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한 문제만 집어 넣어놨는데, 우리는 난생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간주를 하면서 실제로 처음 봤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전략법으로서 정통 기법으로 그냥 문제를 한번 뚫어 볼게요. 아시겠죠? 자, 들어가 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니? 굉장히 길죠? 첫 문장이 어디였더라? 어딨냐? 얘가 동사인 것 같긴 하는데, 여기서부터네. 엄청나게 기네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끝나는 문장이 여기서 끝나게 되네요. 됐나요? 그래서 일단 타겟팅부터 한번 정확하게 해보면요. 지금 요 지문 내에서 주어는, 요 부분에 대한 주어는 얘죠.
비과학적 접근법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않니? 비과학적이니까 반대 개념이 명확하죠. 그럼 기준점으로 잡히는 표현들이라니까. 됐어? 근데 어차피 대시로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은요 그냥 삽입구잖아. 빨리 제껴버리고 비과학적 접근법 얘는 아마도 뭐뭐라고 여겨질 거래요. 뭐라고 여겨질 거래? 단지 주관적인 거라고 여겨지면 빨리 긍정과 부정 나누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subject는요 지금 주관적이다라는 이 표현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예, 무조건 부정이죠. 더불어서 이런 표현까지 달아놨잖아. 단지 뭐일 뿐이다? 주관적일 뿐이야. 뭐는요? non-scientific approach는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기 잡아볼까? 빨리 잡아. and 잡았어. 됐냐?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올 말 또한 여기 뒤에 들어갈 내용 또한 이 subject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어감과 똑같은 녀석이 들어가야 돼? 아니면 반대되는 녀석이 들어가야 돼? 무조건 똑같은 녀석이 들어가야만 하지. 됐어? 그래서 무조건 마이너스적인 표현이 들어가야만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조심해야 되는 게 and 뒤에서 실질적으로 therefore 그러므로 하고 난 다음에 리를 블라블라 여기다가 별표 3개 여기다가 별표 3개 여기다가 별표 3개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마이너스가 들어가야만 하지만 지금 여기 안에다가 리를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미 마이너스가 들어갔지. 이해됐어요? 뭐뭐가 없다라는 거잖아. 즉 안 좋은 거야. 부정적이야.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 무언가가 없다라는 표현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 뒤에 들어가야 할 표현은요. 좋은 게 들어가야 돼? 안 좋은 게 들어가야 돼? 좋은 게 없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만 긍정이 없다라고 했을 때 완성이 되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부정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만 기준점으로 잡아놓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1번 question 의문이죠. 3번 controversy 논란거리죠. 논란의 여지. variation 변동, 변화 막 바뀌는 거 주관적인 거죠. bias 말 그대로 편견이죠. 됐나요? 남아있는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account 중요함이란 뜻이죠. 즉 부정적인 것이 들어가야만 하는데 이미 리를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할 표현은요 중요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합이 돼서 중요한 것이 없다, 중요성이 없다, 요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가장 결정적인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정답에 대한 근거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이 뭐 주말반이라던가 뭐 평일반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여기 영상에 담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말반만 해도 4시간 수업이잖아. 그러니까는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으나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나머지 설명이 다 더 듣고 싶으시면은요 오시면 돼요. 학원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 끝판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순서 배열 문제로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딱 2문제 남았네요. 17번 문항까지만 갈 거라서 최근 트렌드가 요 제시문 가지고 딱히 큰 단서를 주지 않는 게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A 파트, B 파트, C 파트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첫 문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A 파트는요. 그러나 또한 달려 있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과 많은 다른 조직에도 의존하고 있대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또한 의존하고 있는 거니까는 뭐 앞에서도 의존을 하는 것 같고 뭐 뒤에서도 의존을 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인가? 모르겠어. 넘어갈게요. B 파트 들어갑니다. Thus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그러므로 어떤 수업은요 뭐처럼 볼 수가 있어?
너를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누구를 포함시키기도 한대요. 당신의 동료 학생들도 포함시킨대요. 즉 너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료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모르겠어. 그 다음 문장 C파트 들어갑니다. someone 누군가는요 또한 써야만 해, 교과서를 써야만 해, 블라블라 블라블라 뭐 그러한 내용이래요. 단서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이제 우리는 제시문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수식이죠. 당신의 참여인데요. 어디에서? 교실에서, 수업에서 당신의 참여가 depends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당신의 참여가 결정되는 거죠. 얘 자동사로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훨씬 더 논리적으로 간결해집니다. 결정되다. 되시겠죠? 당신의 참여가 달려있다. 결국에는 의존하고 있다. 결정되는 거죠. 당신의 참여가 달려있는데 명확하게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하고 조금 더 깔끔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하나 봐. 그 수업은 요구합니다. 선생님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수업을 들을 학생도 있어야만 한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눈치를 살짝 채셔야 되는 거는 당신의 수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당신 혼자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요 정도의 대략적인 내용을 잡아놓고 이제 A, B, C 각각의 순서를 한번 잡아볼게요. A 파트에서 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한 같은 말 반복되고 있는 것 같네 지금. 달려있대요. 결정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결정이 될 수가 있대요. 얘들아 이 말은 지금 앞에 나왔던 제시문과 같은 말 아니니? 혼자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지? 괜찮아요? 즉 지금 여기서는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수업에 참여가 결정된다라는 거잖아. 요거는 비슷한 내용으로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thus 그러므로 어떤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너를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들도 포함시키는 거래요. 잠깐만. 이것도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거,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하지만 요거는 살짝 건너뛸 수 있을 것 같아. 왜? 얘들아, thus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면은 비슷한 내용이 얘도 한번 등장했고 얘도 한번 등장했을 때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선후 관계는 우리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과연 A가 무조건 먼저일까? B가 먼저일까? 바로 잡아낼 수 있겠죠. 기본적인 순서는 A와 B 관계가 무조건 A 이후에만 B는 가능하겠구나. 물론 여기 사이마다 누구는 들어올 수 있어요? C값은 당연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만 잡아놓고 한번 들어갑시다. Someone 누군가는 또한 have to write a textbook 교과서를 써야만 하고요. 그리고 또 누가 뭐와 함께? 보조 도움과 함께요. 수많은 사람들의 보조 도움과 함께요. 다시 말해서 프린터도 있어야만 하는 거고 편집가도 있어야만 하는 거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서점 직원들도 있어야만 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책이 당신의 손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잠깐만, 여기서도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 위해서 뭐 책이 있어야만 하는데 누군가는 반드시 또한 책을 써야만 하는데 결국에는 책을 써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수업은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됐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우리 선생님이 표시해 놓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요 부분에만 집중합시다. 여기 부분에만 집중을 해보면은 C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도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순서를 한번 잡아보실래요?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잡아놨던 것은 A와 B의 추상적인 대략적인 순서는 잡아놨죠. 뭐만 잡으시면 돼? C의 위치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닐까? 괜찮으시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은 봐봐. 아까 제시문 내에서 한번 생각해봐. 명확하게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있어야만 하는 거고 학생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됐나요? 자, 하지만 또한 그것은 달려 있는데 여기 요거 잡으셔야 돼요. 요렇게 잡아. 이거 항목 내포.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됐어? 그런데 지금 B는 아까 thus 결론 짓는 부분이었잖아. 그래서 먼저 뭐다? C를 가봤다? 또한 누군가는 반드시 써야만 한대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나열되고 있는 거지. 됐냐? 그러면은 A와 C 중에서 누가 반드시 먼저 와야 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A가 먼저 와야 하는 거 명확해지는 거죠. 즉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자고. A 파트를 다시 한 번 바라봤을 때 또한 달려있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달려있대요. 구체적으로 지금 C에서 누가 등장했다? 누군가는 써주어야만 해. 뭐를? 책도 써주어야만 해. 뿐만 아니라 서점 직원도 있어야 한다라고 나왔잖아. 이해됐어요? 아, 그러면 확정 지을 수 있겠네. A 잡아놓고 그 다음에 C 등장하고 난 이후에 최종 결과로서 이제 B 값이 이어지고 있는 거. 이해되시겠죠? 아, 정답은 C바로서 잡으시면 되겠죠. 사실은 이 문제를 조금 킬러로 제가 예상을 하고 출제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요겁니다. However. 명심해라, 기억해라. However. 무조건 내용 다 뒤집어 엎는 거 아니야.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however는 얘는 추가 정보 제시입니다. 구체적인 모든 내용은 정규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요거만 명심하세요. 여기서 역접 아니었죠. also 하게 되면서 뭐를 제시했어? 추가 정보죠. 이렇게 나오면 애들 박살나죠. 됐죠? 왜? 무조건 막 뒤집어져야만 할 것 같거든. 그리고 절대 첫 바따로 A를 못 잡죠. 그러다 보면은. 되셨나요? 잘 잡아두시고요. 매우 훌륭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순서 배열 빠르게 들어가 볼게요. 자, 실험이 있었는데 자, 어떤 실험 대상들은요 관찰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30개 객관식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네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A, B, C 각각의 파트에서 정답 첫 문장부터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파트 먼저 봅시다. 일단 이러한 의견이래. 잠깐만, 제시문에 이거 있어 없어? 없죠. 탈락. 괜찮지? B 파트 들어갑니다. The group. 그 집단? 밑을 한번 바라볼까? 뭐가 등장했죠? One group of subject. 피실험자들 중에서 한 집단이 등장을 했네요. 됐나요? 바로 빵 눈치채야 되는 게 더 그룹이라고. 그러면 C보다 선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간단하다. 그러면은
C부터 일단은 잡아놓고 그 뒤에는 A가 됐던 B가 되었든 아니면 B가 됐든 A가 되었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다. 됐죠? 그러면 정답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 정도 잡아놓고 이제 이 안에서 자리 싸움을 한번 해보자면요. 여러분들 여러 번 읽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원 그룹 다음에 더 그룹으로 일단은 이어져야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한번 바라보시면은 뭐가 등장했습니까? B파트의 마지막 부분에 the opposite opinion. A에 등장했던 요 opinion의 정체를 이제는 알겠네. 괜찮아요? 그래서 요 녀석이 여길로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 순서는 어떻게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C바 순서로 가시면 되겠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가장 결정적인 추론 근거였기 때문에 요 추론 근거를 가지고 똑같이 출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아시겠죠? 네, 제가 준비한 문항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많은 문제들이 똑같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서 쾌지를 부르면서 시험을 보시면 더 좋겠지만,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아도 방금 전에 배웠던 그러한 문제풀이 전략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정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박동빈 강사였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